아이오닉 6는 최대 860만원을 할인하고 팰리세이드는 740만원, 니로 EV는 200만원, EV9은 250만원. 아니 팰리세이드는 그렇다 쳐도 나머지는 나름 아직 신차인데 벌써 이렇게까지? 물론 이게 수입차 브랜드에 비하면 적다고 생각할 수 있죠. 벤츠나 BM은 차종에 따라 많게는 뭐 4천만원 넘게도 깎아줄 때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건 구분을 잘 해야 하는 게 벤츠랑 BM은 프리미엄 브랜드고 차 가격이 평균적으로 그만큼 비싸잖아요. 대중 브랜드 쪽에선 할인이 있다 해도 300에서 400만원 선 정도인데 800만원 넘게 해준다 하니 주목되는 게 당연합니다. 물론 이것도 재고 할인이다 뭐다 해서 여러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 최대 할인 금액이긴 하지만 마냥 무시할 만한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느 때와는 다른 포인트가 하나 있거든요. 오늘은 그래서 현대기아차가 어떤 차를 얼마나 할인해주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왜 하필 이 차들은 할인 금액이 유독 큰 건지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이런 할인이 이맘때쯤이면 종종 있긴 하죠. 왜냐면 연말에 크리스마스에 이벤트성 할인을 할 수 있는 명분이 많고 이건 자동차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현대기아차가 할인한다고 언론에서 언급되고 있는 주요 차종들을 보면 단순히 연말 할인이라고만 해석하기엔 많은 걸 시사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어떤 차를 얼마나 할인해주는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 보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오닉 6는 최대 860만원, 팰리세이드는 재고차 500만원 할인에 추가 혜택까지 더하면 최대 740만원, 이외에 다른 모델들도 적게는 200만원, 많게는 400만원까지도 할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다른 브랜드들도 할인이 있긴 한데 800만원 이상인 브랜드는 없습니다. 쉐보레는 트래버스나 타오를 300에서 400만원 정도 깎아주고 르노코리아는 모델별로 30만원 정도, KGM은 렉스턴을 최대 500만원 정도 할인해준다고 하고요. 수입차 브랜드는 당연히 벤츠나 BM이 대표적인데 BMW는 특히 X3M이나 X4M을 2600만원 정도 할인해준다고 하고 할인율만 따지면 20%에 달하는 겁니다. 국내 브랜드와 비교하면 당연히 크지만 기존의 국내 브랜드에서 지금 정도의 할인을 잘 안 했다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번에는 중요한 시사점이 하나 있다고 했잖아요. 올해는 단순히 연말이라서라는 말로만 표현하기는 힘듭니다. 올해는 안 팔려서라는 말도 포함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안 팔립니다. 당장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국내에 등록된 신차 수는 149만 8,300대 정도입니다. 작년 같은 기간에는 무려 159만 6,000대가 넘었고 백분율로 따지면 올해가 6.1% 정도 적다는 거죠. 지난 2013년 이후로 11년 만에 가장 적은 숫자이기도 하고요. 현대기아차만 봐도 할인율이 높은 차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기차다, 다른 하나는 판매량이 안 나오는 차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앞에서 언급한 아이오닉 6, 니로 EV, EV9, 포터 EV 모두 전기차입니다. 판매량을 보면 이게 현대기아차가 맞나 싶기도 합니다. 아이오닉 6는 4,776대로 57위에 불과했고요. 이게 어느 정도로 안 팔린 거냐면 올해 9월부터 고객 인도가 시작됐고 신차임에도 판매량이 너무 안 나와서 문제라고 했던 액티언하고 비슷한 판매량입니다. 니로 EV는 11개월 동안 1000대를 채 넘기지 못했고 순위는 122위를 기록했습니다. EV9은 1903대를 팔아서 92, 그나마 포터2 일렉트릭은 1만 대를 넘기긴 했지만 포터라는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치는 판매량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독 전기차 판매량이 안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나라도 전기차 종류는 꽤 많은 편입니다. 현대기아차뿐만 아니라 제네시스나 테슬라도 있고 KGM, 벤츠, BMW, 볼보 등 국내 브랜드거나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해외 브랜드도 웬만하면 순수 전기차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기차 전체 판매량은 현저히 적습니다.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이미 많은 차주들이 체감하고 있는 것 그대로거든요. 화재를 비롯한 사회적 공포, 이건 이제 화재의 원인이나 결과가 어떻든 뉴스로 일단 많이 접한 시민들 사이에서 사회적 공포로 자리 잡았다는 게 하나 있고요. 이걸 논외로 치더라도 도대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 모를 친환경차 정책도 한몫한다고 봅니다. 가격 경쟁력을 전혀 부추기지 못하면서 무엇을 밀어주고 무엇을 견제하려고 하는지 모를 구매 보조금이라던가 충전기 보급은 도대체 언제 어떤 충전기를 어떻게 보급하겠다는 뜻인지 모르겠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정작 이런 게 제대로 안 갖춰져서 어떤 차주들은 실제로 불편을 겪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아직 전기차를 경험해 보지 못한 잠재 고객들이 구매를 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게 기본적으로 안 되어 있으면 잠재 고객을 설득하긴 당연히 힘든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내년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냐는 거겠죠. 다른 나라는 몰라도 우리나라는 내년에 딱히 전기차 시장이 활기를 띈다,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한다 이렇게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방금 전에 언급한 것들이 당장 해결되지 않는 이상 힘든 건 당연하죠. 비아디가 다음 달에 출시된다고는 하지만 개인 고객들로 인한 판매량 상승이 초반에는 힘들다고 했잖아요.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기조일 가능성이 큽니다. 신형 전기차 출시가 없진 않겠지만 상징적인 출시가 더 클 겁니다. 예컨대 올해 출시된 차들을 보면 EV3는 현대기아차도 보급형 전기차를 잘 만든다는 걸 보여줬고 아이오닉 9은 기술 집약적 차라는 의미가 강했습니다. 그렇다고 EV3의 판매량이 폭발적이진 않았잖아요. 우리도 이런 전기차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 컸고요. 오히려 폭발적인 판매량은 하이브리드 차 쪽이 더 많습니다. 소렌토 판매량이 여전히 건재하고 카니발이 하이브리드 모델 판매량이 압도적인 것처럼 판매량 숫자는 하이브리드 차
차가 훨씬 강조하기도 좋고 실제로 현대기아차도 보면 다양한 신차로 승부를 보려하고 있습니다. 기아만 봐도 역대 최대로 많은 신차가 국내외 시장에 쏟아질 거라고 하잖아요. 반면에 토요타나 폭스바겐은 혼란의 연속입니다. 토요타는 여전히 전기차 쪽은 이렇다 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나마 하나 나온 게 어반 크루저라는 신형 전기차를 유럽에 출시한다는 겁니다. 이거 말고는 없어서 일단은 하이브리드 차로 계속 밀고 가는 수밖에 없고요. 폭스바겐은 이런 감축이다, 공장 폐쇄다 말이 많습니다. 현대기아차도 물론 문제가 없진 않습니다. 정치 외교적 문제가 대표적이죠. 탄핵안 가결 이후 조기 대선까지는 당연히 정부의 구성과 기능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고요. 트럼프 정부 출범과 같은 시장 변화 대응을 기업 혼자 대부분 하게 되는 거라 이런 외부적 요인이 변수이긴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 투트랙 전략이 가능하다는 것도 중요한 이점이기 때문에 내년엔 현대차 그룹이 한 번에 1위로 올라오긴 어려워도 한 계단 정도는 글로벌 판매량이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나오는 겁니다. 이런 비슷한 일환으로 혼다와 닛산도 합병을 결정한 거죠. 한다 말만 나오다가 최종적으로 내년 6월에 합병할 거라는 공식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혼다랑 닛산 입장에선 전기차를 빨리 출시할 필요도 있고 그만큼 많이 들어가는 개발 비용도 줄일 필요가 있다. 이게 가장 피상적인 부분이라고 했고요.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일본차 산업 전체를 지키려면 이렇게라도 빨리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일본은 자동차 회사를 중심으로 부품 회사, 협력 업체, 그리고 이 업체들이 있는 지역 경제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 전문 용어로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산업 전체를 위한 움직임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당장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가져올 것인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했는데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짚어드렸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알 수 없죠. 제대로 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시작으로 날개를 달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당장 내년은 거의 연구 개발 기간이라고 봐야 하고요. 두 회사를 합쳤을 때 글로벌 판매량 순위가 현대차 그룹보다 많아지는 것 외에는 큰 이벤트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국내 시장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KGM도 내년에는 이렇다 할 신차가 없습니다. 토리스 픽업 트럭이 있긴 하지만 앞에서 본 것처럼 한국은 전기차 시장 파이 자체가 굉장히 작고 이 파이가 커질 수 있는 계기도 딱히 없습니다. 토리스 픽업 트럭은 특히 이름부터 논란이 되고 있고 회사 전체적으로 큰 변화가 없는 상태라 신차 기대치가 점점 떨어진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이 있긴 하지만 토리스와 액티언에 추가되는 겁니다. 이 차들이 잘 되려면 전제가 필요하다 했죠. 최근까지 지적되고 있는 불만사항, 디스플레이 오류라던가 물리 버튼을 싹 다 없앴는데 이걸 전혀 대응하지 못하는 UI UX를 대대적으로 수정하겠다는 약속도 함께 이행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직 이렇다 할 계획이 없는 걸 봐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대기아차는 일단 내년에 굉장히 많은 신차를 출시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전기차로만 승부를 보는 게 아니라서 딱히 가성비 전략을 강조하지도 않습니다. 가성비 전략을 강조하고 싶었다면 아무리 풀옵션으로 구매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해도 팰리세이드 풀옵션 가격을 7천만원 넘게 책정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자면 내년 한국 자동차 시장은 판도가 바뀔 만한 그럴 일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 그 정도의 신차가 나와준다면 그 차는 무조건 대박날 수 있다는 걸 역설하는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